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대단원 3단원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새로운 단원인 대단원 4단원 이제 사회 계층 현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도 잠깐 강의를 갖다 좀 쉬었다가 이제 처음 4단원을 갖다 시작해서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분인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조금 중간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좀 힘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 계층과 관련된 개념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이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제도까지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번 단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내신 문제도 그렇지만은 학교 여러 가지 학력평가라든지 수능까지 연결을 갖다 하게 되면은 다양한 표 해석, 자료 해석 문제를 갖다 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4단원에서 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와 관련된 이런 표 분석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단원은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칠 듯 하지만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늘 생각을 갖다가 하시고 스스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이팅을 갖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4단원 내용을 갖다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제 그 대단원 제목을 갖다 보게 되면요. 사회계층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대단한 제목이 있고요. 오늘 수업은 사회불평등 현상과 사회계층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갖다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주요 개념을 갖다가 먼저 우리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계급, 계층, 사회계층, 계층화, 희소성, 생산수단, 사회불평등 어디선가 한 번쯤 다들 들어봤을 개념인데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갖다가 오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본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희미하게나마 좀 정리가 된다면 나는 오늘 수업을 갖다 굉장히 잘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공부했던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내가 다 열고 하는지 선생님처럼 칠판에 막 쓴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갖다가 하시고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을 갖다 들어가게 되면요. 사회, 불평등. 탐스런 이 강의는 좀 교재 기반에서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 가능한 교재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씩은 다 다루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사회 불평등. 이 사회 불평등은 어떤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 자원이 개인 또는 집단에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차등 분배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갖다가 사회 불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사람들,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갖고 싶어하는 자원들, 예를 들면 경제적 자원이라든지 정치적 자원이라든지 사회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자원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보다는 그 나눠줄 수 있는 양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자원에는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또는 집단 간에 이것을 먼저 많이 갖기 위한 경쟁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게 우리가 사회 불평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회 불평등의 사례를 갖다가 보면은요. 첫 번째는 정치 불평등이다라고 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죠. 정치 불평등은 말 그대로 정치 권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고 차등 분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인을 강제하는 힘
이라고도 정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보통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과 달리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서는 법을 갖다가 제정하는데 영향력을 갖다가 미친다든지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정하는데 영향력을 갖다가 미치는 부분이 정치인과 비정치인의 좀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힘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운영한다든지 사회가 운영되는 어떤 제도, 법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좀 유리하거나 자기네 이해관계가 좀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불평등이 있고요. 자, 경제 불평등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사진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선생님이 뭐 이 자료를 빈곤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뒤쪽 강의에서 공부를 갖다 하게 될 건데요. 빈곤보다 이제 경제 불평등 부분에서 이 사진 자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위에 보니까 정말 많이 먹은 아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귀엽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좀 심하게 많이 먹었구나. 우리 이제 자기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는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나라들,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된 나라들의 어린 아이들한테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질병 중에 하나가 어떤 소화비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사실 보고 있으면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약한 마음이 여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런 어떤 사진 자료만 하나 보더라도 이렇게 눈물이 눈에 이제 그렁그렁 이렇게 맺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마른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재산, 돈 이런 것들의 어떤 불평등한 분배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경제적 불평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있는데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요. 사회적 불평등. 자, 여기에서 얘기한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인 위신, 명예라든지 또는 교육 수준 이런 부분 또는 문화를 누리는 수준의 차이에서도 자, 뭐가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 불평등 이외에 사례로 많이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불평등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죠. 정보 불평등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정보화 기기를 다루는 뭐 능력이라든지 또는 정보화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의 차이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정보 불평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가 부가가치를 갖다 창출을 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정보 불평등은 사실상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까지도 연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보 불평등이 좀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 뭐 성 불평등,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형상도 있고요. 또는 지역 불평등 현상도 나타나게 되죠. 다양한 불평등 사례들이 있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설명들, 예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차근차근 내 교재에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한번 다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회 불평등을 공부를 했다면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개념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할게요. 그러면 사회 불평등과 사회 계층화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사회 계층화의 의미는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회 불평등이 있죠. 선생님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게 차등 분배되는 개인 또는 집단이 차등 분배되는 현상을 사회 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 불평등에 의해서 개인 또는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또는 집단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서열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이것을 갖다가 사회 계층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회문화, 내가 좀 시험을 갖다 공부를 하겠다. 앞으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연결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 있는 사회 계층화라고 하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서열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사회 계층 구조는 이 서열화 현상이요. 자, 어떻게 되냐면 고착화된다. 굳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회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사회 불평등, 사회 계층화, 사회 구조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를 갖다가 알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사회계층화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간단하게 시험 문제에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계층화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 제도가 있는데요. 자, 사회계층 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회계층 제도로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노예제도라는 게 과거에는 주로 이제 고대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로마, 뭐 그리스, 우리 그리스 노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세계사라든지 다른 여타 뭐 법과정책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대 노예들에 대해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 있어서의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했을 거예요. 사실 이 노예라고 얘기하는 건 주인과 노예 간에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무슨 권을 갖다 가지고 있냐면요. 소유권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이 노예한테는요. 엄청 큰 의무만 이렇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라는 이 대상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과거에는 뭐 귀족이었다가 뭐 여러 가지 음모에 이제 뭐 실제로 자기가 어떤 역모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예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전쟁 중에 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신분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 제도가 대표적인 자 무슨 우리가 제도이다 사회계층 제도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사회에서도 노예 제도라고 불리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얼마 전에 뭐 뉴스를 갖다가 본다든지 신문을 갖다가 보는 친구들 선생님 저는 뉴스하고 신문 절대 보지 않아요. 물론 이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말 국민들이 많은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죠. 염전노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염전에 끌려가서 실제로 이 노예처럼 그러니까 이 염전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소유권이 있는 상태처럼 해서 어떤 굉장히 핍박받고 인간 존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제 그 훼손당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조사도 심하게 나가고 가서 염전노예 구출해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현대판에서도 이런 노예들이 있는데 파키스탄이라든지 또는 어떤 태국의 성노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노예들이 일종의 과거 그런 어떤 고대 사회의 노예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노예 제도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아마 우리 자료 탐구에 카스트 제도가 나올 거예요. 이 카스트 제도의 특징은요. 자, 귀속지위가 평생 어떻게 되냐면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귀속지위라고 얘기하는 건 타고나는 지위가 되죠.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유지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는 인도의 무슨 제도를 공부했다? 카스트 제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 신분 제도가 인도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례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제일 유명한 사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인도 사례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자료 탐구를 갖다가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에는 4개 신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그런 어떤 신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신분에도 끼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달리트라고 하는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평생토록 인분을 갖다가 치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갖다 종사하게 되고 카스 제도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4개 신분의 어떤 사람도 이 신분하고는 신체적 접촉 같은 것들을 갖다가 꺼려하게 되고 설사 신체적 접촉을 갖다가 한 경우에는요 스스로 뭐 정화 행위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행하고서라도 그런 일들을 갖다 좀 지워버리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평생 유지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도가 바로 봉건사회의 무슨 제도이다? 신분제도입니다. 봉건사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봉건사회, 대표적인 유럽의 봉건사회 하게 되면 뭐 1신분, 제일 높은 신분은 귀족이라든지 뭐 영주, 그 다음에 지주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직자, 그 다음 평민 이런 신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카스 제도와 봉건사회 신분제도의 좀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 봉건사회 신분제도도 당연 기속지위의 세습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카스 제도처럼 기속지위가 평생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뭐가 가능하다? 신분의 이동이 가능하다. 네,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신분제도가 계급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계급제도는 근대 사회에 들어서요. 기속지위보다는 무슨 지위에 의해서 성취지위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계층 제도가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계급제도가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카스트와 신분제도와 계급제도 이 세 가지를 갖다 비교를 하게 되면 신분 간에 있어서의 이동이 그래도 가장 활발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근대사회에 들어서 등장한 무슨 제도가 되겠다? 계급제도가 되겠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 성격을 갖다가 좀 구분할 수 있는 정도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돼. 이거는 뭐 암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4단원의 처음을 갖다 시작을 하면서 사회 불평등, 뭐 사회 계층화 이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갖다 본격적으로 하게 될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4단원 전체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또 룰루랄라 좀 약간 이제 혼자 늘어져서 공부했던 친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죠. 이 사회계층화에 대해서 그럼 사회계층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 대한 어떤 이론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문화 교과서에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론으로 계급론과 무슨 논이 있냐면 계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론과 계층론. 이 계급론과 계층론에서 먼저 계급론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계급론은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 듣는 이름은 아닐 거예요. 우리 1단원에서 한번 언급했던 마르크스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을 갖다가 우리가 계급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계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가 남겼는데요. 이 마르크스의 여러 주장들을 갖다가 이론들을 갖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마르크스는 계급은 바로 일원론, 우리 보통 일원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단 한 가지 것이 결정한다. 이 한 가지 것이 나머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바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갖다가 두고 우리는 계급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생산수단은 무엇일까? 이 마르크스의 어떤 생산수단은요. 저기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뭐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생산수단. 근대사회는 산업사회이다 보니까 자본을 가지고 공장도 만들고 기계도 들여놓고 사무실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생산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수단을 좀 알고 싶은 친구들은 자본. 이 자본이 있으면 그걸로 공장도 얻고 사무실도 얻고 또 노동자도 고용하고 이런 어떤 형태로서 이제 그 생산수단을 갖다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결정이 된다. 이 생산수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사회적 자원을 대표적으로 뭐 경제적 자원이라든지 정치적 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여러 가지 자원 세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분을 갖다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도식화해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자, 사회 구조는 여기에는 하부 구조라는 게 있고 상부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르크스는 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갖다가 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부 구조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경제 부분이에요. 이 경제 부분이 나머지 상부, 이 상부에는 정치라든지 그 사회의 사회, 문화, 예술 이런 것들 모두가 상부 구조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경제적 부분의 영향력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일원론이구나. 오로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구나 라는 걸 기억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죠. 자, 설명 들으니까 일원론 생산수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도 되면서 암기도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선생님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크스의 이 생산수단 요거 하나를 가지고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생산수단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해서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자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요. 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유산계급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슨 계급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무산계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유산계급을 자 다른 말로는 자 우리 부르주아 계급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산계급을 프롤레타리아다 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는 뭐 자본가 계급이다. 유산계급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산계급은 이 자본가들이 자본을 들여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산업시설에 임금을 갖다가 받고 일하는 노동자 계급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자본가라고 하는 말을 써놔도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써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본가와 노동자, 그 다음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마르크스는 이 노동자 계급은 유산계급, 이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굉장히 착취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동자 계급이 노동에 이제 기여를 갖다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임금을 갖다 받게 되는데 사실 노동자의 기여도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적다. 결국에는 원래 노동자한테 줘야 되는 임금 부분을 자본가들이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 그래서 계급 간의 관계를 갖다가 먼저 보자면 자, 선생님 여기다 볼게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관계는 굉장히 어떻다? 적대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갖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착취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이 이론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 내 구성원들끼리는요. 서로 소속의식이 강해요. 이 소속의식이 강한 건 잠시 후에 그려지는 그림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갖다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급 간에는 자 무슨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적대의식이 강한 것이 계급론에 있어서의 어떤 계급끼리 또는 계급 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식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선생님 그리는 거 바로 따라 그리지 말고요. 선생님 그림을 갖다 다 그려놓고 난 뒤에 여러분들 노트에 좀 그리시면 훨씬 더 필기 내용이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림 그릴게요. 선생님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하면서 그리게 돼요. 자, 마르크스 이론은 계급은 오로지 생산수단 소유 여부로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생산수단 가지고 있지 않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있고 없고예요. 우리 보통 계급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 이해를 잘 못하면 선생님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성적표 쫙 나오게 되면 1등급, 2등급. 1등급과 2등급에 끼인 친구는 없을 거예요. 1등급이면 1등급 딱 구분이 되죠. 2등급이면 2등급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장을 갖다가 보러 마트에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고기 파는 이런 데 있잖아요. 딱 가게 되면은 요새 고기도 이렇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뭐 1급, 뭐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뭔가 이 급이라는 단어는 분리되고 단절된다라는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실제로 그리게 되면 요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본가 계급과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은요. 실제로는 같이 공유하는 것이 없는 이런 식의 이렇게 나누어진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있어서의 관계는 분리되고 단절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분리되고 단절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 계급 내의 소속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딱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있고 없음을 갖다가 파악만 하게 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급 내의 소속의식이 어떻다? 강하다. 분리되고 단절됐다라는 의미가 사실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사회문화 문제 풀 때 좀 어려워하는 게 나 계급론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풀 때는 분리되고 단절되었다 이런 용어가 아닌 다른 말로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불연속적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4번 그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그다음에 노트에 잘 필기해 놓고 이와 같은 용어들이 나오면 이건 계급론에서의 계급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다가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정리를 잘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급론 쭉 정리를 하고 이제는 무슨 논에 대해 설명을 할 거냐면 선생님 계층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우리 계급론 했으니까 계층론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하게 되면 계층론은 베버의 주장입니다. 이 베버는 다원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르크스처럼 경제적인 부분의 영향력이 우리의 계층을 갖다가 구분하는 거 이것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 말고 다른 요소들도 사실 계층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의 계층의 위치를 갖다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다원론의 3가지 영역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A라는 사람의 경제적 지위, 그다음 정치적 지위,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무슨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3P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P는 재산. 선생님 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요. 프로퍼티라고 하는 재산의 P자를 갖다가 따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비행기 탈 때 그런 좌석 있죠. 프레스티지석 이런 좌석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위신을 얘기하는 프레지티에 우리가 P를 갖다 딴 거고 세 번째는 정당할 때 우리 파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P를 갖다가 따서 3P 이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 이 3가지로 평가를 갖다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버의 이론을 갖다 얘기를 한다면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3가지 영역이 있죠. 일단은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사회예요. 자,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권력이 될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위신, 명예, 이런 것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위치를 갖다가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위가 결정이 되고요. 자, 이것을 다시 자, 범주화해서 우리는 자, 무순층과 상류층, 그 다음에 중류층. 자, 무순층으로 나눌 수 있다.
하류층으로 구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분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상류층에 속하는지 중류층에 속하는지 하류층에 속하는지 상대적으로 계급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의 소속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상류층, 최고 상류층이에요. 정치적 권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 순위로도 뭐 국가 내에서 뭐 100위 안에 들어요. 사회적 명예, 나만 가면 사람들이 눈동자가 나를 되게 경이롭게 되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나를 갖다 바라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상류층에 확실히 속한다라고 한 소속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는 소속이 있어도 상류층 전체의 소속의식 전체가 뭐 강하거나 그러기가 계급론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층론에서는 계층 간 소속의식이 어떻다?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층 내에 소속의식이 약하고요. 계층 간의 적대의식도 계급론에 비해서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소속의식이 강하거나 적대의식이 강한 거 이런 사례로는 계급론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계층론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지위 불일치 현상이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지위 불일치라고 하는 거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사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는 서로 여러분들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정치적 지위도 그에 상응하게 이렇게 높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은 우리가 경우들이 많지요. 자, 내가 경제적 지위가 없어요. 되게 빈민층이에요. 빈곤층이에요. 이런 어떤 경제적 빈곤층은 정치적 지위도 낮을 가능성이 많고 사회적 지위도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정치와 사회적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드시 이 세 가지 지위가 좀 다 같이 높게 다 같이 낮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 무슨 현상이다라고 얘기한다? 지위 불일치 현상이다. 따라서 지위 불일치 현상은 각각의 지위가 차별적인 을 우린 지위 불일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우리 지위 불일치 현상으로는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갖다가 받고 사회적 명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 지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청빈한 종교인들이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굉장히 유명한 스님, 큰 스님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되게 존경을 받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남겨놓고 간 재산은 책 몇 권, 그 다음에 의복 한 2벌 정도, 이 정도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청빈하다, 더 존경해서 사후에 훨씬 더 사람들의 존경심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지위는 되게 높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보고 존경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졸부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경우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나쁜 방법으로 돈을 갖다 벌어서 부는 굉장히 많이 축적해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갖다 존경하지 않아서 오히려 존경은커녕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돌아서 저런 사람이 부자라니 돈만 많으면 뭐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무슨 사례 중에 하나가 된다? 지위 불일치 사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계급론과 계층론, 특히나 이 계층론에서 지위 불일치는 다원적 요소로 평가를 갖다가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 주제가 하나가 남았는데요. 선생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뒤쪽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은 좀 더 보충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회 불평등
현상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바라보는 관점 나왔어요. 우리 관점하게 되면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뭐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죠. 자,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위에서 얘기하는 주장 또는 뭐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를 파악을 갖다 한 뒤에 그 기능론과 갈등론과 관련된 적절한 어떤 선지라든지 보기 같은 것들을 골라내는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서는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하시면요. 충분히 수능에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당연히 수능에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신 문제는 아주 수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능론과 갈등론인데 자, 기능론은요. 사회 불평등, 우리 사회 불평등 우리 앞에서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자원이 개인 또는 집단에 차등 분배되어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차등 분배가 되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다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재능을 잘 찾아서 우리가 일을 갖다 하게 되면요. 많은 여러분 사회적 자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기 재능을 잘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미스코리아의 꿈이 있으니까 나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볼 거야. 선생님이 도전 뭐 슈퍼모델 이런 데 한번 나가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비율을 어디를 봐도 이 모델 비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푸아 막 웃죠. 자, 이렇게 정말 능력치나 자기 재능치가 없는 부분에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잘 찾아서 노력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관점이 바로 무슨 논이다? 기능론이다. 그러니까 네가 못 사는 건 너가 능력을 잘 못 찾았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로 와서 갈등론 볼게요. 갈등론 입장에서는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차이가 사회 불평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배경, 환경의 차이가 사회 불평등 현상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갖다가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갖다 하게 되는데요. 이 공부, 대학을 갔다가 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도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그 친구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어떻게 그 친구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슨 논이다? 갈등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련된 문제들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직접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이 부분에 자기가 스스로 감정이입이 돼서 되게 우울해지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론 입장에서는요. 이런 어떤 사회 불평등, 이제 사회적 자원이 차등 분배가 되는데 그 차등 분배에 있어서의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기준은 사회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이다라고 보고요. 갈등론은 우리 1단에서 배운 갈등론의 입장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기득권 유지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불평등, 사회적 자원의 차등 분배 기준을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4단원에서 처음 이제 언급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가 되냐면 이 기능론에서는요. 기능의 중요도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론에서는 기능의 중요도에는 뭐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 기능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직업이다라고 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다양한 직업들별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죠. 자, 중요도가 누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의사가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의사가 중요도가 높은 이유는요. 이 의사라고 하는 기능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노력도 해야 되고 오랜 기간, 그다음 많은 비용도 우리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사가 상대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의사들이 정말 환자를 잘 이렇게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나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갖다 거쳐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 의사라는 직업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능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훨씬 더 사회적 가치들이 많이 분배가 될까요? 그렇죠.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의사가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벌고 더 명예가 높고 그다음에 정치적 권력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반면에 갈등론 같은 경우는 기능의 중요도에는 차이가 없다. 의사의 기능, 그다음에 자 중요도죠. 의사라고 하는 이 기능의 중요도나 그다음에 중요도는 환경미화원이 갖는 중요도. 자, 이것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좀 길게 쉬시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 연휴 기간 있죠. 명절 때 좀 길게 좀 이렇게 연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갖다가 가시게 되는데 그때 환경미화원이 없는 자리에 온 동네가 정말 쓰레기장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을 갖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고 우리는 이 관점 둘 중에 뭔가 옳다라는 것보다 이 두 관점을 갖다가 비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료 탐구하고 문제풀이 보면서 오늘 수업 좀 마무리할 건데요. 자, 먼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본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 무능하고 게으르니까 저렇게 되었지. 자, 무능합니다. 게으릅니다. 노력 안 해요. 자, 무슨 논이다? 기능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벌가의 9살이에요. 9살 아이가 200억대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아이가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 배경에 의해서 이런 경제적인 우리가 자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 시각이 뭐가 된다? 갈등론적 시각. 그쵸? 부가 세습되는 거 불공평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죠. 갈등론에 해당해요. 자, 우리 간단한 기본 문제 5문제 풀어볼 건데요. 1번 볼게요. 다음 가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회 불평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간에도 존재한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집단 간에도 뭐 여성과 남성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불평등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선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이 발생 원인이 된다. 주로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 우리 경제적 불평등, 뭐 정보 불평등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겠고요. 두 번째. 자,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죠. 여기 보니까 불평등하게 분배돼서 집단이 어떻게 된다? 서열화되었다. 자,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사회 무슨 현상? 계층화 현상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와 관련 개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잘못 연결된 것은 2번이 되겠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다. 자, 교육 수준이라든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회적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불평등은 자 무슨 불평등이다? 사회적 불평등이다 라고 앞에서 개념 시간 선생님 좀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맞는 우리가 연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재에 다시 한번 문제 푸는 시간에 확인을 갖다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4번이죠. 다음 학생이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가에 들어갈 적절할 내용을 보기에서 골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계급론과 베버의 계층론이에요. 예, 아니요 나와 있죠. 지위 불일치 현상 기억하죠? 계층론에서 나왔습니다.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자, 이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요. 예,
계급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위불일치 현상은 예라고 하게 되면 배버의 계층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원론에서 우리가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고요. 사회 불평등을 다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 또 예라고 얘기하면 계급론이 되죠. 계급론은 무슨 논이다? 일원론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디귿과 리을, 집단 간 대립과 갈등 현상을 설명하기 유리한가? 예, 이렇게 나와 있죠. 마르크스 자체가 계급과 계급끼리의 관계가 적대적이니까 대립이 있거나 갈등 이런 현상을 갖다 설명하는데 계층론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보았는가? 그렇죠. 오로지 경제적 불평등이 다른 부분의 영향력을 정말 절대적이다.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과 리을을 갖다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다음 두 사람의 대화 중 갑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사는 환경미화원보다 중요한 일을 더 중요하대. 뭔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해. 기능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갑은요.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입장이 무슨 논이다? 기능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사의 일이 환경미화원의 일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지배집단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 지배집단이 그렇게 한 거야. 이거 무슨 논이다? 갈등론이 되겠죠. 환경미화원도 의사 못지않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을은 자 무슨 논이다? 갈등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갑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에요. 과업과 보상은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사실 이 분배 기준을 구성원들이 합의의 결과이다 라고 주장하는 기능론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오히려 구성원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배분 기준은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라고 바라봐야지 갑의 기능론적 관점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층제도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자, 왜 그러냐면 누구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자, 계층의 우리가 상승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뭐를 갖다가 하게 되면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최선의 노력을 갖다가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제도이다라고 보고요. 계층 제도는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방해가 되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이 아니죠. 오히려 최선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 기능론 갈등론과 관련된 좀 더 심한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할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틀렸고요. 자원 배분은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보기에서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이 정답 처리하시고요. 항상 이 기본 문제는 수업 시간 선생님하고 함께 풀고 여러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과 푼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기본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늘 하는 능력자 확인 여러분들 문제 나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자, 계층을 정하는 여러 지위가 자, 차이가 나타난다. 자, 계층을 정한 여러 지위 있죠. 사회적, 경제적, 정적 지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자, 무슨 현상이다 라고 한다라고 해서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이 정답 적어 오셔서 다음 강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단답형인데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 분배 서열화 현상을 갖다가 자, 무슨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이 부분도 단답형으로 정리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계층은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장치이다라는 것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무슨 관점이다. 무슨 관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 단답형으로 정리를 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 35강에서는요. 우리가 사회계층 이동과 사회계층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교재 보시면서 예습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